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청와대가 개각을 했고요. 이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인사청문회도 아주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박영선이 있습니다. 야, 그동안 인사청문회 때 타인을 그렇게 씹어댔던 박영선, 이번엔 본인이 인사청문회에 섰습니다. 어떻게 될지 궁금하죠? 이와 관련해서 강효식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같은 지역구잖아요. 네, 구로울입니다. 예, 구로울이고 같은 지역구인데 네. 이번에 이제 청문회가 있으니까 많은 기자들이 전화가 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저하고 이제 19대, 예. 20대 같이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후문을 들으려고 저한테 많이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요. 네, 네. 오늘 아마 이제 박영선 의원이 그동안에 그 낙마의 여왕으로 많이 그동안에 이제 지금의 야당 그 후보자들을 괴롭혔는데 아마 이제 본인이 그 이제 실험 때 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개각의 특징을 보면은요. 네, 그 총선 물갈용이다 네. 이렇게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7명이 이번에 바뀌는데 7명 전원이 차기 총선에 출마를 하니까 그분들 대타를 이렇게 기용하는 거거든요. 네, 네. 거기에 이제 정치인 2명이 들어가잖아요. 바로 거기에 이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 그리고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 이제 2명인데 바로 이분들은 차기에 공천 포기 대가로 이렇게 딜을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 희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 아마 2018년도 2월 6일 예.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 예. 그 기간이잖아요. 네네. 그때 생각나십니까? 바로 그때 윤성빈 스켈레톤. 아, 맞아요. 그때 네. 사진 찍으러 들어가갖고 난리가 났었죠, 몰래. 네네네. 공식 관계자도 아닌데 맞습니다. 사진을 찍었다 해갖고 난리가 네네. 났습니다. 네. 예. 그때 이제 피니시 라인에는 아주 그렇게 제한되는 사람만 들어가는데 네. 그때 이제 박영선 의원이 이제 전혀 관계자도 아닌데 패딩 딱 입고 들어가서 많은 문제가 돼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예. 왜 저기에 안 나올 뻔히 나왔나. 그래서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고 그 당시에 갔던 이유가 아마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예, 예. 나가기 위해서 이제 인증샷을 찍으러 갔다 예, 예. 하는 얘기인데 본인은 설날에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좀 자리 좀 치워 들어갔다 해서 예. 오히려 좀 핀잔을 샀잖아요. 어쨌건 뭐 그 당시에 국민 밉상으로 지켰는데 네네. 이번 청문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다면서요? 네네. 많은데요. 이번에 아시겠지만 그 공직 인사 배제 기준이 7대 원칙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가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음주운전, 뭐 성범죄 관련, 병역 기피, 세금 탈루, 그다음에 논문 표절 이런 예. 게 들어가는데 이제 그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들의 이중 국적입니다. 아들이 아마 이제 1998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남편은 이제 이원조 국제 변호사로 이제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예, 예. 아마 아들이 이중 국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적법상에는 22세가 되기 전에 네. 본인이 하나의 국적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병역을 마치면은 또 본인 의사에 따라서 외국 국적 불이행사 서약을 하게 되면 네네. 이중 국적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박영선 그 장남이 과연 병역 이행 여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하. 이것도 하나의 이제 물어볼 수 있는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리고- 이중국적 문제가 그렇죠, 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초등학교를 서울에 있는 연희동에 서울 외국인 학교를 6년을 다니고 네네. 아마 학비가 연간 3, 4천 됩니다. 와. 네네.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 한 2억. 2억. 예, 예. 뭐 집 한 채 날렸네요. 지방으로 따지면. 그렇죠, 지방에서는 그렇죠. 2억이면 집 한 채 값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박영선 의원은 이제 반값 등록금. 예, 반값 등록금 예, 하면서 예. 또 무상급식. 무상급식 하면서 예, 자기 예, 아들은 예. 그런 그렇죠. 호화로운 학교에. 맞습니다. 야, 그게 이제 한 끼 점심 2만 원입니다. 근데 학교를 다니면서 꼭 그 돈만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대 비용도 많이 맞습니다. 들 텐데. 예, 예, 예. 거의 뭐 서울 근교 집 한 채 값은 날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제 6년 그렇게 다녔죠. 네. 그 다음에 중학교는 일본에서 중학교를 다닙니다. 네. 그래서 아. 이제 아마 어느 언론에서 왜 일본에 중학교를 갔느냐 그랬더니 그 당시 MB가 탄압을 해서 아빠하고 같이 일본에 가서 공부를 했다. 뭘 얼마나 탄압을 했다고.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것도 한마디로. 아마 질문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탄압을 안 해서 저렇게 지금 두 분이 감옥에 가 그렇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그렇죠. 탄압했으면은 예, 갈 수도 없었죠. 맞습니다. 논란이 될까봐. 예, 예, 예. 아유, 정말 뻔뻔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입니다. 이 네네. 박영선, 국민 밉상. 네네. 그래서 국민 밉상. 네네. 그리고 이제 다시 고등학교를 미국으로 갑니다. 네. 그러면은 과연 그 박영선 의원의 장남은 제1 언어가 영어,
제2 언어가 일본어, 예. 제3 언어가 한국어지 않겠느냐. 예. 과연 그 부모님들 소통은 뭘로 하느냐? 되게 궁금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뭐 한국어로 하겠죠. 네, 근데 이제 예. 한국어를 아마 이제 배울 시간이 없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서울외국인학교, 그러니까. 일본어, 미국 갔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고 하면 이제 이것이 만약에 보통 사람 같으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돈 많은 분들이 뭐 좋은 그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누가 문제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단 박영선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범이 될 그런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박영선 의원은 대한민국의 공교육을 부정하는 것인가? 아, 맞아요. 맞아요. 공교육은 이거 우리 대한민국 수준이 낮으니까 안 되니까 예. 선진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예. 이런 차원이라면 다시 한번 그 어떤 그 도덕적인 그런 부분에서 한번 문제를 짚어볼 수가 있다.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아, 그러네요. 예. 진짜 공교육에 대한 문제 짚어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뭐 대통령 딸도 지금 맞습니다. 손자하고 네네. 동남아시아 갔다고 하는데 이게 예. 취약 때문에 간 거냐. 그렇죠. 말로는 대한민국에서 예. 살기 좋은 나라 만들고 교육하기 좋은 나라 만든다고 하는데 예. 그게 아닌 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 문다혜 네. 그러니까 손자죠 대통령 손자도 외국에서 다니고 아마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의 자녀도. 자녀도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정당 그 정당을 표방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그렇게 선진교육을 받고 있어서 그러네요. 많은 빈축을 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외에도 뭐 세금 문제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네네네. 먼저 이제 세금 문제 관련돼서는 최근에 그 2월 26일하고 네. 3월 12일 날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의 배우자가 그 놀라서 아마 뒤늦게 세금을 한 2,400만 원 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다고 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렇죠? 네, 2월 26일 날 낸 그 150만 원 그 장남의 예. 그 소득 공제를 이제 이중을 했기 때문에 예. 그것을 다시 이제 반납하는 것이 되고 다음에 이제 2,300만 원 되는 것들은 국내 국외 소득에 대한 그 착오가 있어서 네. 그걸 갖다 모르고 이미 냈는데 예. 다시 한번 낸 걸 이제 돌려받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세금에 그 관련된 것은 그 해프닝으로 이제 벌어졌죠. 뭐 해프닝이라고 하지만 뭐 장관이 되려고 하니까 네네. 부랴부랴 정리하는 그렇죠. 과정에서 나온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정말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건 말이죠. 박영선 그동안 국민 밉상. 예.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제 네네. 또 개인적인 하나가 생각은. 예. 또 하나 문제점은 이제 논문 표절입니다. 네, 논문 표절. 네네. 이제 박영선 의원은 아마 이제 상명여대 아마 체육학과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다가 이제 경희대 지리학과로 이제 편입을 해서 졸업한 뒤에 98년도에 서강대 이제 언론학 그 석사 과정을 마치고 이제 논문을 쓰는데 네. 그 논문 내용이 이제 그 이인용 전 MBC 사장의 논문을 좀 뺏겼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변희재 씨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발도 하고 또 서강대 측에 이제 문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서강대 학교 측에서 나온 것은 일부 내용에 표절이 있다. 아.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윤리상 좀 문제점이 있다. 예, 예. 라고 하지만 세부적으로 검증해서 줄 수는 없다. 이제 이런 결론을 내렸거든요. 예, 그래서 예. 아마 그 이번에 그 문재인 정부의 인사배 이제 7대 기준인 논문 표절 부분 예. 또 이제 본인이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절한 해명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 전에 사실은 사람들이 문제가 그 학력을 과장하는 게 좀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한참은 우리 저 박영선 의원은 학력을 축소해서 좀 문제가 되게 됐습니다. 축소해서요? 예, 무슨 그건 또 모르신가요? 뭐죠? 예, 모르겠네요. 석사인데 예. 석사면 당연히 이제 그 인터넷 자기 소개에도 이렇게 뭐 서강대학교 석사 네. 이렇게 표결이 되는 한참 안 했습니다. 네네. 그래 축소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논문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아하. 아예 표식을 안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니까 그 후는 예. 다시 이제 올리긴 올렸습니다만은 그런 논란이 좀 잠시 있었습니다. 일단 찔려서. 그렇죠. 예. 이 외에도 나온 뭐 의혹들도 많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재산 그 증식 부분인데요. 재산 증식. 재산이 제가 한번 이 자료를 보니까요. 2008년도에는 20억, 아하. 2012년도에는 27억, 2016년도 33억,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장관 신고를 하면서는 43억을 아니, 뭐 이렇게 재산이 금방금방 늘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줄기 바쁜데 말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요즘 뭐 소득 성장에서 안 주는, 늘지 않는데 오히려 상위층 늘지 않습니까? 네네. 어쨌든 보면 뭐 몇십억씩이 느는 거에 대한 것도 아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예, 그렇게 국회의원 생각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늘 일이 없을 텐데, 네네. 왜 이렇게 재산이 늘었는지 의혹을 국회에서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남편이
그 변호사 예.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수입도 있을 거지만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더 의혹이에요. 그럼요. 예, 예, 남편은 변호사고 자신은 법사위원장이고 네네. 이러다 보면 간접적으로 수입이 많이 들어와서 재산이 늘었다. 이거 정말 악질이거든요. 이런 네네네. 거는 그럼요. 철저히 밝혀야 됩니다. 이거. 네네. 그 네. 지난번에 아마 한미 FTA 관련돼서 박영선 의원이 많이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한미 FTA가 타결된 다음에 거기에 관한 많은 여러 컨설팅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제 배우자가 여기에 관한 수임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 이제 한국당에서도 이걸 재적 사유로 한번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네네. 만약에 사실이라면 악질이라는 겁니다. 진짜.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물론 뭐 남편이 능력이 있어서 했다면 뭐 별 문제는 없겠지만 네네네. 의혹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로서 자기가 법사위원장을 하면 남편은 변호사를 그만둬야죠. 네네. 예. 재산이 많이 늘었으니까 저희가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짚어갈 것이 지난 2009년도 1월 달에 네. 이제 국회 임시 회기 중에 바로 박영선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9명이 네. 태국에 가서 호화 골프를 친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9명. 예, 예, 근데 예. 박영선도 거기 들어가 있는 그러면 누구냐면 이제 노영민 예. 지금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 예. 그다음에 박기춘 현재 인천시장, 예. 그리고 양승조 충남지사,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예. 우윤군 러시아 대사, 꽃기네요, 우유. 예. 그다음에 이제 전병헌, 주승용, 최규식, 예. 박영선 예. 이런 9명의 의원들이 회기 중에 예. 골프를 쳐서 아마 당시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 알겠지만 방송에도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질타를 받았죠. 네. 아, 이거 문제인데요. 네네. 호화 골프, 해외 호화 골프 9명. 한 사람은 골프를 안 쳤나? 골프는 4명씩 치는데. 그렇죠. 아니면 네. 그 3명. 네네. 그렇죠. 그렇게 치면 되겠네요. 중간에 아마 안 친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또 재밌는 게 아마 2009년 11월 달 네. 그에 이제 윤중현 기재부 장관이 이제 아마 상임위에 나왔을 때 윤중현 장관의 이제 해외 출장 시에 이제 골프를 친 거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네. 예, 뭐 그러니까 이제 그 후에 이제 댓글들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네. 박영선 의원도 그 당시에 그 골프 치면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해서 엄청난 질타를 받은 적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적인 자질 문제 아마 따지고 갈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박영선 의원 더 많은 의혹들 지금 나와 있는 게 이 정도라면은 네네. 국회에서 이제 더 파괴되면 그렇죠. 훨씬 더 많은 의혹들, 문제점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만약에 박영선 의원이 시장을 전에 2번 안 나왔고 네. 또 국회의원 안 나오고 처음으로 아마 장관 나왔다면 바로 아웃입니다. 아하. 근데 많은 국민들한테 박영선의 아들 이중 국정 문제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아, 논문 표절 전에 들었던 거야. 예.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데 이번 청문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과거에 이제 공직자들 선출직으로 나올 때하고 이것은 엄연히 법률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한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는 그런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아마 간단치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분의 이제 주거지가 좀 불분명합니다. 주거지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역구가 구로을인데 네. 구로을에는 집이 한 채도 없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럼 얼마 전에 어디서 살아요? 네, 아마 이제 집이 자기 소유는 이제 아마 연희동에 단독주택이 있고 네. 또 이제 배우자로 해서 뭐 종로, 그다음에 일본의 아파트. 그러니까 집도 이분도 많네. 이제 다주택자죠. 다주택자네. 예, 현재 현 정부와 정치하고는 다른 거죠. 예. 그죠? 그리고 이제 본인은 이제 신도림동에 이제 일정하게 이제 전세를 두고 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지역구민들의 어떤 배려 차원에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소유도 없이 네. 이렇게 지역구 국회의원 한다는 것이 또 하나의 질문의 대상이 또 되고 있습니다. 네. 아, 오늘 꼼꼼하게 조사를 많이 네. 하셨는데 또 추가되는 네, 것도 추가된 있나요?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있어요? 네, 왜 이렇게 많아, 이 사람 이거? 엄청 많네. 한 가지는 뭐냐면 박영선 의원의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은 네. 옛날에 안철수 네. 국민의당 만들 때 아마 그쪽으로 이동할까 말까 한번 좀 그렇죠. 머뭇거리는 적이 있었죠. 네. 네네. 그리고 지난 19대 대선 시에는 안희정 후보의 멘토 단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그 당시에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가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되니까 거기에 선대 공동위원장 들어가서 현재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이제 박영선 의원은 비문이죠, 비문. 예, 비문 인사. 근데 아마 이제 기억하신 분은 얼마나 많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박영선 의원이 안희정 후보의 멘토 단장을 하면서 예. 그때 소위 말하는 문바들이 엄청나게 악성 댓글을 안 후보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바로 이제 박영선 의원이
여러 가지 글을 자기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예. 그 글을 한번 소개를 하면 그 당시의 상황을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2017년도 3월 24일이면 그 당시 한참 그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예. 그 과정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문재인 후보 지지층의 댓글 공격에 대해 시발담과 유사하다. 시발단. 예. 바로 이제 2012년 박근혜 예. 대통령을 도왔던 자생적인 그런 조직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를 이제 비유를 했죠. 그러면서 국정원과 시발단에 썼던 댓글 표현들이 정말 사람의 마음을 후비고 써서는 안 되는 아주 악질적인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지금 문재인 후보의 소위 말하는 문바들이 보내는 그 1000여 개의 문자가 거의 동일선상에 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마 이제 킹크랩 그 드루킹이 2016년도 11월 9일 날 그 초기에 이제 시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계속 활동을 하니까 아마 이제 첫 번째 공격 포인트는 탄핵 관련된 여러 가지 공격을 하고 두 번째 타겟은 대선 그 경선 과정에 있는 안희정 후보 그리고 세 번째 타겟은 이제 안철수 대선 경선자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추미애 뭐 비문 인사들 그리고 이제 그 현 정부의 정책들은 옹호하고 나중에 이제 뭐 총영사직 재직 그런 게 안 되니까 다시 정부 정책 비판하는 그렇군요. 그런 쪽에 타겟에 옮겨가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드루킹이 안희정에 대해서 공격했다는 징후들이 여기서 이렇게 표식이 되고요. 또 2019년 2월 7일 날 김경수 구속 그 판결문에 대해서 입장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판결문에 보통 뭐 81번에 뭐냐면 어떤 징후냐면 뭐뭐 보이는데 보인다. 좀 불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판결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면 심지어 범행에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사람은 김 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정치인들로 보이는데 라는 표현에 대해서 오히려 2017년 대선 경선 당시에 민주당 정치인이었지만 드루킹으로부터 공격받고 적대시됐던 민주당 정치인들도 있었고 이들은 피해자일 수도 있었다. 이 말은 바로 안희정이가 피해자일 수 있었다라는 표현을 가장 최근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자세히 보면 그 마치 전에 그런 연상이 돼요. 추미애 전 대표가 드루킹이 실제 드루킹인지 모르는지 알고 고발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그 박영선 의원이 그 드루킹에 대한 간접적인 공격을 하는 겁니다. 드루킹은 곧 김경수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니까 박영선 의원 입막음용 총선 출마, 총선 대비 이런 것이 아니라 박영선 입막음용 장관 제의 아닌가, 자리 주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 제목인데. 하여튼 좋은 내용으로 방송에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추가될 내용 또 있습니까? 어쨌든 그 개각의 의미는 정말 그 국정을 쇄신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줘야 되는데 이번 개각이야말로 개각이 아니고 정말 총선 돌려막기 개각이다 하는 측면에서 현 정부는 좀 반성을 하고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이제 3월 마지막 주에 인사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정말 7대 기준을 엄격히 적용을 해서 그 부적절한 그 장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 낙마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여기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되지 않으면 또 임용을 하지 않는 그런 절차를 좀 밟아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효식 TV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 보니까 이게 총선 돌려막기가 아니라 박영선 입막음용 개각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이죠. 박영선도 드루킹과 관련돼서 상당히 연루가 돼 있네요. 피해를 봤네요. 자, 이거 드루킹 사건 계속 일파만파 커지는 과정에 있는데요. 박영선 참으려고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장관직에 입을 딱 닫지 않을까 이런 생각 되는데 그래도 또 무슨 일이 터지겠죠. 자,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받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